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키는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 뉴스는 이 계엄이 선포되는 막전 막후에 급박했던 상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총 한 6시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4월 3일 날이죠. 4월 3일 날 사실상 말이죠. 지금 이제 5시부터 이상한 낌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5시부터. 그리고서 그 다음날 4시 30분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뭐 총 한 11시간쯤 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6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4시 30분, 새벽 4시 30분이죠. 10시 23분에 말하자면은요, 대통령이 발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시 23분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 이 막전 막후 숨가쁜 6시간을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내일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권성동, 그리고 이제 김태호, 그러니까 권성동은 한동훈이가 극렬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김태호는 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한동훈이가 밀고 있어요. 자, 과연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찍을지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 국방위가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요, 야, 그러니까 국방위원장, 그래도 국방위원장 조금은 나아요. 국방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국가 기밀을 누설한 박안수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죠. 육참 총장.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육참 총장이 됐는지 문재인 정권도 아닌데 참 기가 막힙니다. 합참 시설을요. 저도 뭐 사실상 이제 뭐 옛날 얘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합참 시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이게 간첩이 따로 없네요. 이게 뭐 간첩들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육참 총장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깠습니다. 요 까는데 결정적인 유도 작업을 한 사람은 박선원 의원입니다. 더 박선원은 이제 본래 이제 이 좌파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센 좌파 활동을 과거 NLD에서 활동을 해왔고 국정원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 1차장을 한 인물인데, 야, 여기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합참 시설을 다 까고 그 다음에는 현 활동하고 있는 정보 요원들의 실명을 박선원이가 다 깠어요. 이게 전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 방송을 통해서, 왜냐하면 정보위를 빼놓고는 모든 상임위는 전부 공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샅샅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세상 만난 거예요. 야, 기가 막힌 현장이 오늘 완전히 언론을 통해서 말이죠. 전 세계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가 전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지 간에 국방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누설을 한 지금 이제 합참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김선호 김선호 현 국방차관, 그러니까 국방장관 직무대행, 그래도 요 두 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 그래도 지금 사단을 좀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정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외교통상, 그 다음에 이제 외교통일위원회하고 국방위원회하고 정보위원회, 여기에 이제 이 보임되는 의원들, 특히 이제 위원장들, 사전에 말이죠. 무슨 교육이라도 좀 관계 부처에서 합동이라도 기본,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국회 자체로 다른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받기 전에 국회 자체로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위원장을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위원이 돼서도 안 된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도출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매우 참 유감스러운 사태가 오늘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권성동이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래서 결자 해제하겠다. 그리고 임기는 길어봐야 한 2-3달 정도로만 생각하고, 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만두겠다. 요게 이제 핵심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러면 윤핵관이 당을 또 좌지우겠다는 하는 거 아니냐?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친한계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권성동은 내가 길어봐야 2-3년 하고 내려올게. 나는 당권을 추진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성동이도 과거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막판에 뭐 이렇게 그만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표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로 원내대표를 도전한다. 이런 도식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성동이는 말이죠. 윤 정부 탄생에 기여한 정치인으로서 그 잘못된 경선토로 인해서 지금 혼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습할 책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결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본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경험이다. 예, 그때 이제 직접 중요 역할을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탄핵안 표결 여부라든가 임기 단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는 이제 당선이 되면 의견을 모아서 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김태호 같은 경우는요. 투표 불참 그러니까 14일 투표 불참이 되는 것입니다. 당론으로 정해지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 인식이다. 자, 14일 전에 방향을 잡고 단일 대우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도요. 이 김태호는 사실상 벚꽃 대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했다는 로드맵에 찬성하는 게 지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아이고 출마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출마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그건 안 돼. 딱 적절치 않아. 바로 직격 단호를 발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친윤과 친한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거 후유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추대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게 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말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수사기관들.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기관이 양갈래로 지금 나눠졌어요. 그냥 중구난방보다는 좀 낫죠. 어떻게 나눠졌느냐? 경찰 쪽에는 공수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붙었고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군 검찰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지금 이제 50명 선으로 되어 있던 특수본을 70명 선으로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갈래로 이제 각계격파를 하다가 그나마 양갈래로 가르마를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은 요거는 좀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근데 상설 특검안 이게 이제 10일 날 그런 게 어제죠. 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설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당에서는 추천권이 없어요. 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야권에서 추천한 사람은 이석범, 민변 부회장 출신의 좌파입니다. 최창석 변호사, 김영현 전 문재인 정권 때 법제처장, 그 다음에 이나영 이렇게 4명을 추천했습니다. 당연히 야권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좌파죠.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이석범하고 최창석 변호사를, 그리고 조국당에서는 김형현 문재인 때 법제처장,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후보 우연으로 추천했습니다. 후보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상설 특검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직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법무부 차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변협 회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에는요, 여당 목 2명을 비교섭자한테로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조국당하고 진보당한테 넘어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말이죠. 특검 후보 추천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것을 강제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고, 그리고 만약 대통령도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 특검이 정말 제대로 가동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오늘요. 지금 이제 이번 방송 중에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오늘 국방위가 난판이 됐습니다. 자, 그야말로 군 기밀을, 고급 비밀을 누설하는 답변 형태로 누설하는 육군 참모총장의 진술에 대해서 이제 성환종, 성일종이죠. 예,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그냥 아주 로키로 좀 제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제지를 한 사람은 수방사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요. 국방 직대를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아주 확실하게 딱 제지를 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제지를 하게 됐지만 이미 전부 다 노출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합참에 있는 그러니까 직제하고요. 합참의 직제하고 합참 사무실의 위치 요것이 전부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제는 지휘통제실, 전투통제실, 그다음에 결심지원실, 그다음에 회의실
이런 그 명칭 이름, 조직의 이름, 명칭 이름, 조직의 명칭 이름은요, 이 정보 기관, 아니요, 합참 여기도 사실상 정보, 준 정보기관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군 조직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위치까지 전부 노출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박한수 겸사령관, 즉, 육참총장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보사령관을 또 이제 불러놓고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정보사령관한테는 박선원이가 지금 질문했어요. 근데 박선원은 전 국정원 1차장 출신인데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 친노 친문의 핵심 인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선원이가 말이죠. 정보사 요원들의 지금 현직에서 뛰고 있어요. 요 사람들의 실명을 들이밀면서 질문한 거예요. 야, 이거는 말이죠. 정말 국정원에서 몇 년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NSC에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실에서 아주 중책을 맡은 인물인데 요거를 다 까버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그걸 딱 시작할 때 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있다가 결국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차관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야 지금 이제 이 성일종 국방부위원장이 제동을 걸었어요. 이미 버스가 상당히 지나간 다음에 제동을 건 게 된 것이죠. 굉장히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그 다음에 정보위원회 이런 그냥 고급 정도 아니죠. 중요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플러스 위원장 모두 이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철저히 국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해당 기관에서 전부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제2의 군 기밀 누설 사건, 국가안보 누설 사건은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긴급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전 국민이 공유하는 그런 아주 실패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말이죠. 자, 여러분들께요. 우선요. 지금 이제 그 박한수 사무총장이 요런 그 사무실 위치하고 직제명을 전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한수가 이제 송일종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박한수하고 송일종.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 제동을 거는 겁니다. 박한수가 위원장님, 총장이 조금 발언 드릴 수 있는 시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일종이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박한수 총장이 설명드리는 게 조금 빨리 지나가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휘 통제하는 것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합참에 잘은 몰랐지만 한층 높은 몇 층의 지휘 통제실이 있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실제로 다 나갔어요. 몇 층이라고. 그러니까 송일종이가요. 그런 걸 다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층수나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보안상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물을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그거는 보안상으로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자세한 답변을 하지 마시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참 그러니까 이제 박한수가 그때서야 정정하겠습니다. 네, 양쪽으로 손질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하고 한층 높은 곳하고 한층 낮은 곳이 있고 한층 높은 곳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의실 내부 구조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요거를 송일종이는 듣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참 무능한 위원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선호 국방차관이 지금 총장이 중요한 전투시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끊어 주셔야 합니다. 망신당한 거죠, 송일종이가. 그러니까 송일종이가 그때서야 총장님 지금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 지휘사항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얘기해주고 보충 질의를 마치려 합니다. 보충 질의까지 마쳤는데 수정할 게 있거나 약간 보충할 게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손을 드는 겁니다. 손 드신 게 누구죠? 예, 수방사령관 이진우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송일종이가 어떤 내용이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모든 분들께 그러면서 송일종이가 이제 여기다 이제 한마디 해요. 아니 지금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 뭐 얘기할 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 송일종이는 무능해가지고 이 이진우가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이제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는 것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우가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굉장히 정보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이야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저희가 물론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쌓아온 그 굉장한 자산들이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지금 어제는 공군 투스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 근무한다는 투스타가 그야말로 이제 국회에서 말이죠.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게 노출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분노시켰는데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이제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또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군의 명예를 위축한 거예요. 이거 어제 이 투스타 이 게임하는 거 그걸 보십시오. 요거 게임하는 거. 예? 군화도 벗어 제끼고 양말만 신고 말이죠. 저런 인간을 갖다가 무슨 저런 인간이 투스타까지 합니까? 예? 군 장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이 모욕을 주는 저런 망신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발톱 까닥까닥 하면서. 이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면요. 그야말로 육군의 그냥 별대시 아니야. 육군의 별대시 지금 한두 명입니까? 야, 한 6, 7명 되는데 그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개념 없이 군 기밀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잘한다.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이걸 누가 만들어 놨나? 참 궁금합니다. 궁금해. 요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혀. 아, 정말 부끄러운 군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무부의 감사,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관이죠.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사표. 요 인간은 말이죠. 그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는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반발한 인간이 바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국 이제 사표가 됐습니다. 야, 참 이런 문재인을 갖다가 이런 문재 인간을 갖다가 도대체 박성재 장관은 어떤 이유로 이런 인간을 갖다가 감찰관이라는 중책을 맡겼는지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그야말로 이 막천막후 20분. 예. 20분이 아니라 6시간. 6시간의 그 숨막힌 상황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거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꾸 요거는 가만히 있어봐요. 요게 요거를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계엄 문제가 이제 논의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이게 이제 절차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법률적 절차.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먼저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또 참석하지 않은 분들, 요거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계엄을 선포하기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할 때, 선포할 때 참석은 다 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 참석하지 않은 분은 계엄 선포할 때 참석하지 않은 분들, 밤에, 이게 이제 밤에 이제 참석하지 않은 분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강정혜 보훈부 장관, 유인촌 문화부 장관, 그 다음에 김한석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김문수 고용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 강도영 해수부 장관, 요런 사람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19명 중에. 그리고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과기부 장관, 그 다음에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안덕근 통상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오영주 벤처기업부 장관은 확인이 안 됐는데, 오영주,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은 나중에 지금 참석한 걸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해제할 때 또 참석이 안 된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해제할 때는 윤 대통령은 당연히 참석을 안 했어요. 총리가 그냥 2분 만에 통과를 시켰고, 선포할 때는 6분 만에 지금 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공식 회의가.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이제 윤 대통령이 이 장관들 의견을 별로 듣지 않고 일사천리로 선포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상목 해제할 때는 참석을 안 했고, 김용호도 해제할 때는 참석을 안 했고, 강정혜도 안 했습니다. 강정혜 본부 장관은 2번 다 참석을 안 했네요. 그리고 조규홍이는 해제할 때는 참석을 안 했고요. 강도영 해수부 장관도 해제 선포할 때 2번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시간별 흐름을 여러분께 쭉 말씀드리겠는데, 요게 아주 이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요게 말이죠. 요게
요게 말이죠. 요게 지금 이제 요 시간별로 쭉 한번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빨리 돼요. 요 자료화면 보시는 것이. 그래서 요 자료화면을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또 해드리는 것이 훨씬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요 자료화면 요거는 제가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글씨가 보일 테니까요. 자, 요 정도 아예 요 정도 제가 얼굴을 가리겠습니다. 자, 이게 크게 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날인데 이제 아침에 국무회의를 한덕수 총리 주재했는데 이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언제서부터 이제 알게 됐느냐? 오후 5시부터 뭔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다. 요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요때 이상민 장관이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사 때문에 출장을 울산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5시가 넘어서 서울에 들어오려고 본래 일정을 짰는데 느닷없이 5시 빨리 KTX를 타고 서울로 급거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에 되니까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퇴근길이었는데요. 퇴근길이었는데 사무실에서 대기하라. 지시를 받고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9시 40분에 국무회의에서 요 선포안을 심의를 합니다. 9시 40분에. 9시 40분에 심의를 하는데 요 심의를 하는데 불과 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6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심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담화는 몇 시에 시작했느냐? 10시 23분에 담화를 시작해요. 10시 23분. 예, 그래서 요 담화문 내용은 담화문 내용이 이제 그 6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예. 그 다음에 10시 23분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국민 담화를 시작해서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야, 이렇게, 예, 이제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 44분, 불과 이제 한 17분 이후로 국방부가 비상경계태세 강화를 실시하고 10시 46분에 서울청장이 국회 봉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원식에 이를 비롯한 이제 정당 관계자들이 담을 넘어서 넘어가는 요 사진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0시 46분입니다. 그리고 3분 후에 한동훈이가 계엄은 막겠다. 그러면서 우연적 위법적 계엄이다. 그래서 이제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56분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 한동훈한테 정보가 샜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동훈이보다 무려 7분 늦게서야 이재명인가 불법적 계엄은 무효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가 얼마나 앞장선 인간입니까? 그래서 윤을 갖다가 오늘날 이렇게 공공스럽게 빠뜨린 인간이 바로 한동훈이다. 이게 이제 우리 자유우파들의 분노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1시 25분에 정리해 계엄령 포고령을 박한수 대장이 발표하는 겁니다. 포고령을.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혼미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확상으로 날이 바뀌지 않습니까? 12월 4일 0시 7분. 그러니까 밤 12시 7분이죠. 계엄군이 국회에 경내에 진입해요. 상공에 계엄군 헬기가 뜨는데 수방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 보안이 강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수방사에서는요. 계엄군 헬기를 뜨는 거 이 비행을 불허합니다. 이 불허하니까 계엄사에서 요거를 승인해서 뜨게 되는 거예요. 국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10시 45분에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이 그 로텐도홀 쪽으로 들어가니까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보시죠. 예, 소화기를 뿌리면서 저항을 해요. 10시 45분에. 그러고 나서 10시 49분에 아까 담장을 넘어서 간 그 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190명이 모이게 됩니다. 0시 49분에. 자, 그래서 0시 49분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1시 1분 그러니까 12분 만에 이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됩니다. 1시 1분에. 그래서 1시 1분에 방맹이를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방맹이를 두들겨. 자, 그러면서 1시 1분에 두들기고 17분 후인 1시 18분에 국회 경내에서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4시 26분에 비상계엄의 해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 해제를 발표하고 나니까 사후적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을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4시 32분에 군은 계엄군의 원소도 부대 복귀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시 32분에 끝났잖아요. 4시 32분. 여기 이제 보시면 4시 32분에 끝나고 그 저녁 그러니까 이제 밤이죠. 밤 10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포가 10시 27분에 선포가 일어납니다. 10시 27분. 그래서 딱 6시간 동안에 숨 막히는 이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단이 지금 일어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일반 특검, 상설 특검, 그 다음에 탄핵안 이것이 이제 완전히요. 지금 야당이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이 신나라 하고 지금 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와 관련해서는요. 어디에서 제일 지금 잘 알 수 있느냐? 제일 잘 알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빠르게 지금 이제 이제 결론이 나온 건데요. 요 결론이 나온 것이 그러니까 계엄 선포와 관련된 그 국무회의는 9시 40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 11명을 간신히 넘겼다고 합니다. 정족수. 자, 그래서 그 당시 참석했던 국무회의는요. 윤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시문을 바칠 때까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예. 그리고 10시 23분에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실에 가서 대국민 담화를 쭉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예. 읽어 내려가요. 이러면서 이제 계엄이 시작이 되고, 계엄이 해제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총리가 그냥 국무회의를 하고 국무회의 주제는 총리가 하고 윤 대통령은 안 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이상민 장관이 말이죠. 이상민 장관이 본인하고 친한 지인 법조인 지인한테 그 당시 상황을 전부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참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잘 이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 그래도 유언비가 많고 가짜뉴스가 많은데, 이런 얘기가 또 가짜뉴스화 시키는 또 이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지인, 오랜 법조인 지인이라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상민 장관도 이제 뭐 법조인이니까요. 예.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3일 밤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니까 한덕수 총리도 국무위원 4~5명이 이미 와 있는 상태였다. 가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잘 왔어. 빨리 설득해봐. 대통령이 계엄을 한대. 라고들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보였던 국문들하고 그럼 뭐라고 있었다고 하나.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대통령한테 가서 설득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대통령 원래 비상계엄 선포를 10시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장관들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11명을 못 채우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바람에 시간을 좀 더 끌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장관 얘기로는 평시에는 국무회의 하면서 대통령 앞에 있는 장관들이 고향 앞에 있는 지뢰 단 한 사람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못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엄 당일에도 소수의 인원만 대통령 방에 가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 장관은 본인 생각에는 대통령이 얼굴이 달아올라 있더래. 그래서 본인은 안 거지. 감정적으로 격해 있으니 저 정도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래서 이 장관은 국무원들이 차라리 좀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안 왔으면 국무회의가 개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장관은 뭐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을 설득했느냐. 이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할 만한 적당한 시기가 아니고 요건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계엄을 납득하겠냐. 라고 말을 했다더라. 그러나 하나는 시기적으로 계엄할 선포의 시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냐. 이 두 가지로 이상민 장관은 반대했다 이거죠. 그리고 국무회의 자체는 어떻게 진행됐느냐. 대통령이 11명이 됐는지 숫자를 딱 셌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체가 모여서 회의한 건 20분 정도도 안 된대.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은 계엄에 대해서 입장이 그럴 수 있지만은 대통령은 최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하고 보는 관점이나 책임감이 다를 수 있어. 나는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주더라. 예.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지인한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경찰 인력이 바로 배치가 됐는데 국회에 경찰 측의 그럼 상급기관의 행안부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이 장관이 궁금해서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분인가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받아놓고 딴소리를 자꾸 하더라. 그래서 현장에서 지시하는 중인가 봐서 통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와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런 전화 끊고 나서 이 장관이 또 다른 조치를 한 게 뭐냐? 국무원들의 임무는 거기서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이 통과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끝났다. 계엄을 발표함으로써 끝났고 그 다음은 계엄사로 가버렸고 경찰로 전부가 됐으니
자,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지금 탈핵으로 돼 있고, 탈핵하기 전에 지금 이제 사표를 냈죠. 그리고 이제 내란죄로 고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 선임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요.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이제 수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거듭 부탁드립니다.